네, 계속해서 뉴스 파헤치기 이어갑니다. 최근 뉴스 보도나 기사를 통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 학대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뉴스 파헤치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 또 일을 하시다 보면은 네. 또 이렇게 또 인권이나 학대 문제에 대한 좀 사건들을 맡으실 때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다뤄볼 주제도 굉장히 좀 무거운 소식인데 한동안은 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또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죠. 바로 네. 장애인 학대 피해 내용입니다.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현황인가요? 네. 충북에서는 해마다 100건이 넘는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네. 학대 피해 사례가 다양하고 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폭행은 기본이고 정서적 학대,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적인 착취까지 다양한데요.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2020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그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작년에 도내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사례가 모두 141건인 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이 안 되실 수 있는데요. 네. 경기가 거의 400건 가깝고요. 그다음 서울, 부산, 이어서 이제 충북이 4위인데요. 부산이 161건입니다. 네. 충북이 141건이고요. 그러니까 20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네요. 인구수 대비로 했을 때는 그렇죠. 상대적으로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전국에서 무려 4위 수준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시도 가운데 정말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오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코로나19로 더군다나 바깥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런 장애인 학대가 더 많이 많아진 것이 그렇죠. 아닌가라는 저희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듭니다. 실제 도내에서 이렇게 장애인 신고 접수를 받은 사례가 어느 정도 현재 차지하고 있는지요? 네. 의심 신고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1건인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조사를 해봐서 네. 정말 이게 학대가 맞는지 판정이 나는 건수가 있거든요. 네. 충북 같은 경우에 작년에 약 70건, 네. 절반 가까운 건수가 학대 사례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 판정 비율을 따져보면 전국 평균이 약 48.7%인데 네. 충북은 49%로 평균보다 더 많은 수치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잠재적인 위험 사례도 16건이나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장애인 학대의 대상이 누군지를 살펴봤더니만 장애인도 뭐 신체 장애인이 있고 지적 장애인 여러 가지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특히 지적 장애인과 장애 아동, 쉽게 말해서 힘 약한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가 많았다라는 것이 또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힘이 없는 분들은 참 저희가 더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야 될 존재인데 오히려 그늘진 곳에서 이렇게 더 학대를 네. 심각하게 받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무려 신고된 것만 141건이면 신고되지 않은 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네, 참 안타까운데 도내에서 좀 이슈가 될 만한 사례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네. 전해주시겠어요? 작년에 있었던 두 건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한 건은 지난해 4월 증평군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교회 목사님이 가해자였습니다. 아, 그 지적 장애인을 5차례에 걸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사건이었는데요. 네. 조사한 결과 이 목사는 폭행뿐만 아니라 약 7년에 걸쳐서 피해자 앞으로 나온 사회보장급여 약 7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아, 학대에 이어서 돈도 뜯어갔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그런 사건으로 남아 있었고요. 네. 또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청주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네. 이번엔 60대 부부가 가해자였습니다. 피해자는 40대인 지적 장애인이었는데요. 무려 10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을 갈취했습니다. 부부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상습적으로 폭행까지 행사했는데요. 이 부부는 2007년부터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행위를 네. 했는데 밀린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약 1억 원, 아. 뭐 9,700만 원이라는데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네. 안 주고서 아주 힘든 노동을 그렇게 강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때린 사실도 확인이 되는데요. 네. 결국 이 부부 중에 남편은 법원에서 징역 3년을 그리고 부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네. 한 사람에게 참 그야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셈인데
지금 선고된 이런 형량을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신망망이 처벌이라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네. 학대까지 모자라서 노동 착취에 금품 갈취까지 정말 엄청난 범죄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형량이 작다라는 좀 아쉬움이 들고요. 이런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집단 이용 시설이 또 있잖아요. 네. 장애인을 단체로 보호하는 시설,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서 어떤 발생하는 피해였는데 네, 이런 장애인분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있죠. 우리가 그곳에 이분들을, 즉 보호자들이 이분들을 맡길 때는 나보다 또는 적어도 나만큼은 해줄 수 있겠지라는 그렇죠. 어떤 기대를 갖고서 맡기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작년 이런 장애인 거주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요. 네, 총 11건의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요.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9건이 발생했고요. 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2건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전국적인 지역별로 따져봤을 때 네. 6위에 해당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되는, 그렇네요. 좋지 않은 일로 상위권에 랭크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작년에 이 집단 이용시설 내 장애인 학대가 모두 11건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훌쩍 지났잖아요. 네. 올해는 어떻습니까? 아직 집계는 완료되지 않아서 네. 올해 몇 건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충주에서도요, 모 인권단체가, 장애인 네. 인권단체가 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학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해당 시설에서는요, 성인 장애인이 아동 장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어떤 성적 학대가 이루어졌다라는 의혹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시설의 담당 교사가 네. 직접 장애인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발로 그 피해자 장애인이죠. 그분의 성기를 2번에 걸쳐서 발로 차서 그 부분이, 성기 부분이 부어오르고 또 멍이 들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이분이 편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데 네. 스트레칭 명목으로 다리를 강제로 찢어가지고 네. 이 허벅지 안쪽 근육, 근막이 파열되는 그런 상해까지 입혔고요. 결국 네. 이분은 보행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그래서 너무 결국은 듣기만 해도 안타깝습니다. 이 인권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네. 이 해당 시설은 2018년부터 이와 같은 인권 침해가 비일비재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결국 가해자인 교사와 피해자인 장애인들의 어떤 분리 조치를 그럼요. 요구했었는데 네. 이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지난해 12월 가해 교사를 다시 지적장애인의 거주시설에 재배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재배치요? 예, 오히려 계속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렇죠. 분리를 시켜내야 되는데 다시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이 지적장애 입장에서는 더 공포스러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충주시에서는 이 인권단체의 어떤 성명을 기초로 해가지고 일단은 경찰에 고발을 한 상태고요. 경찰에서 네. 역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기소를 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 참 이 장애인 분들 신체 정신적을 떠나서 성적 학대까지 정말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부족해서 다시 교육하도록 했다고 하니까 저는 참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아까도 제가 좀 분노를 했어요. 선박망이 처벌에 대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 기준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좀 방향은 보이지 않는가요? 어떤가요? 일단은 제가 장애인 복지법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그 법에 나와 있는 형량만 놓고 보면은 그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해서 신체적, 그다음에 정신적, 네.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그리고 경제적 학대라든지 유기, 방임 네. 행위를 하는 이 모든 것을 장애인 학대라고 일단 개념 정의를 해놓고요. 네. 근데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할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꽤 중한 처벌이거든요. 네. 그렇게 법정에 정해져 있고요. 장애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할 경우에는요. 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폭행하거나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 유기하거나 네. 그리고 기본적인 보호,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라든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의 방임을 했을 경우에는요.
정신적 학대를 모두 포함해서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또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증여된 또는 지급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관련 법안 내용들이 지금 우리 지역의 이 학대 시설 내용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법안에서는 참 형량이 그래도 무겁게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내려지지 않는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 특히나 학대를 받아도 일반인과 좀 달라서 불편하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를 하거나 의지를 할 곳이 없잖아요. 네. 피해를 받아도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상담 시스템이 보다도 꼼꼼하게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맞습니다. 어떤가요? 일단은 사전적으로는 사후에 어떤 처벌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문제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려면 일단 감시의 눈길 이 현재는 좀 많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도내에 이런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장애인 옹호기관의 상담원이 네, 단 2분밖에 안 계신다고 합니다. 단 2분이요? 예. 아, 근데 지난해 네, 총 이와 관련된 상담 건수가 1000건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면 한 분당 최소 500건 이상을 그렇죠. 1년 동안에 상담한다고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사실상 과연 제대로 그렇죠. 정말 차분하게 이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상담과 지원이 저는 그게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저는 네, 보여요. 저도 물리적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이 그렇죠. 무엇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나 도 차원의 예산이 과연 얼마큼 배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고요. 그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얘기를 하기를 이런 그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결국은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장애인복지법에는 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이 사건이 법원으로 갔을 때 가해자가 얼마큼 처벌을 받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알려져야 되거든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솜방방인 처벌 얘기하셨는데요.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어떤 가해자에게는 선처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나가서 좀 중한 처벌을 선고해서 사회적 인식이 맞아요. 좀 재정립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어떤 그런 사견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겉핥기식이 아니라 보다 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분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겠습니다.